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성 이순신 그리고 원균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볼 거냐면은 머리, 가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어제 여러 차례 그걸 찍다가 결국 그 안 올리고 어, 오늘 잠깐이라도 도서관을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나가려고 세비 중입니다. 이 단추 하나가 안 잠기네. 한 번 도서관 간 적 있습니다. 예. 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자 우선 뭐 3.1절에 가능하면 올릴까 생각하고 이렇게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요즘에 잘 못 찍다가 보니까 말도 잘 안 터지고 제가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한 지는 꽤 돼요. 왜냐하면은 원균 재평가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언젠가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래 왔거든요. 근데 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오래전부터 어, 원균이 재평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있어 왔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특정 지역 또 특정한 그 분들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 오다가 어, 지금 더욱 많이 이렇게 뭐 또 제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년 이상 분들은 우리 다 그 이순신 원균 하면은 이미 평가 끝났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새로운 평가와 일찍 접하게 되는 일찍 접하면은 또 그게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 예전 그 평가가 맞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건 주장이고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봐야죠. 어, 원균과 이순신을 일단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왜냐? 그 팩트를 기반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팩트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이제 평가가 담기는 건데, 이제 요는 이런 거예요. 원균 재평가론의 그 핵심은 이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의 성웅의 난중일기가 어, 원균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미움 같은 게 이제 잔뜩 들어가 있고 어,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원균의 행장이라든지 아니면 장계 같은 경우에는 어, 원균이 용장이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이 뒷받침이 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요약하니까 재미없죠. 그러니까 원균이 어느 전투에서 얼마나 용맹했으며 적의 목을 얼마나 뱄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행장 사후에 이제 쓰인 어떤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
기록들, 그리고 또 전개, 이거는 어, 중앙에서 이제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들이 중앙에 보내는 보고서, 이런 데에 이제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근거가 빈약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근거가 빈약한 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아유, 성 이순신한테 무슨 원균이 어떻게 될 수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뭐냐 하면은 난중일기와, 그러니까 성 이순신 장군 관련 어, 성 이순신의 자료와 원균의 자료, 요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신빙성이 있느냐. 일단 신빙성이 있는 것을 찾아야 거기에 나와 있는 가치 판단도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원균 측의 말대로 아주 감정적인 그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난중일기의 원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난중일기를 이렇게 뭐 살펴보거나 이러기 전에 이미 어렸을 때 위인전, 만화 위인전 이런 데에서 원균, 이순신, 뭐 유성룡 나오고 막 그런 거 이제 어렸을 때 다 봤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커서 나중에 자료 살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제 동인 측에 속하는, 그때 이미 선조 때이기 때문에 어, 동서의 대립, 그리고 동인 측에 속하는 이제 뭐 이순신 장군이라는 유성룡 선생은 크게 동인 계열이죠. 남인 쪽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리고 원균은 크게 서인 계열이고, 그리고 세조는 저 세조랜다 선조는 뭐 당시에 어 서인 쪽이랑 조금 그 손을 잡는 경우가 있었고 하죠. 윤두서 같은 이제 막 그 역사 속 인물들이랑 이제 결합이 되면서 어 좀 복잡성이 생기긴 하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두 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 분한테만 분이라고 붙이고 싶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가치 평가, 그리고 재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처음에 막 일구 그럴 때 그 근거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딴 거 없어요. 난중일기, 뭐 난중일기랑 원균행장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투 기록이 그때 당시에 사초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공문서 기록들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만 못합니다. 지금 오히려 디지털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만큼 그렇게 왕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세세한 기록들이 지금은 뭐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죠. 훨씬 못합니다. 근데 수백 년 지난 지금도 정확히 왕의 시각과 다른 어, 일반 백성의 시각이라든지 양반들의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솔직한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가능해요. 일단 전투 기록이 다른 전체, 제가 말한 그러면 정사와 야사를 합한 모든 기록들이랑 싱크로율이, 원균은 전혀 언급이 없는 이상한 어,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전투 기록에 앞뒤가 안 맞는 것들.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전투 기록들
다른 기록들하고 일치하는, 그러면 뭐 신빙성에서 원균 행장과 난중일기와 비교하기가 어렵죠. 난중일기는 사실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고 곤난스럽고 단지 가슴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그것 하나로 사신 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성웅 이순신이고, 원균은 사는 동안에 그 달콤한 맛을 상대적으로 많이 봤죠. 뭐 이를테면은 조선시대는 이미 전시가 도입이 되거든요. 송나라의 전시, 이제 왕이나 황제 앞에서 이제 보는 입시의 최종 관문이죠. 몇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이 전시예요. 근데 초시 때부터 원균 아버지가 그 입시 비리 지금이랑 똑같아요. 스펙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초시 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기록이 있거든요. 행장 기록이 아니겠죠. 다른 기록에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잘 나갔죠. 잘 나가고 결국에는 해군의 총사령관도 차지해버리잖아요. 이순신 몰아내고. 원균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제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팩팩 돌아간다는 겁니다. 머리 팩팩 탱탱 돌아가는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막. 근데 이순신 장군은 가슴, 실천, 머리와 말, 그리고 가슴과 실천, 이 차이가 느껴지죠. IQ는 이순신 장군이 훨씬 더 높죠. 그거는 그때 썼던 전략들, 전술들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략 전술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믿기 힘든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원균이 말 안 먹고 나면은 다시 되살리고 이거를 하셨죠. 그것도 백전백승으로. IQ에서는 뭐 잽이 안 되겠지만 머리 굴리는 거는 원균한테 안 돼. 그 머리 굴리고 이런 거 그런 걸 안 하신 거죠. 그냥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이 두 사람 다 분이라고 합시다. 두 분 다 이거 그 원균 재평가론 그 측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번 찍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후손분들 중에서 여기저기 이제 요직에 진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재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 행장이나 장계를 중심으로 하면은 그 장계에 머리 쓴 게 많이 있잖아요. 장계 구라친 게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이순신 장군 몰아내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평가를 해야 그게 바른 자세죠. 후손으로서. 그리고 국난이 나올 때 공적 마인드로 가슴으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또 성웅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제대로 된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거로 든 원균 행장 그리고 난중일기 중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은 가치 평가 이전에 사실관계에서 이순신 장군의 기록이 다른 기록들이랑 사실관계에서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가치 평가에서는 뭐 울분 막 이런 게 막 나오기도 하죠. 원균에 대한 원균 언급 많이 나와요. 원균 입장에서는 원균 억울하다. 원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순신한테 당했다. 이순신한테 당한 건 아니죠. 이순신 장군은 뭐 저는 이제 가치평가에서도 이게 개인적인 울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분에서 비롯된 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두 분 다 공적인 영역에서 외적의 침입에 제대로 적절히 대응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차대한 일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공분에서 유래된 개인적인 감정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공분에서 유래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이 공적인 그 영역에서 이렇게 부닥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뭐 반목하는 뭐 그런 거였다. 사적으로 반목했으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울분을 기록하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집 친구인데 뭐 내 뒤통수를 쳤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였으면은 그 정도로 막 그 일기에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분이었기 때문에 남겼다. 그러면은 이제 가치 판단이 있죠. 그러니까 이순신에 대해서 이제 원균 어 그쪽 주장을 보면은 이제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주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세치어로 잘라내죠. 순환을 많이 당하시죠. 성웅이. 근데 그거는 이제 선조, 윤두서, 그러니까 서인 쪽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뭐 별 볼 일 없는 왕이죠. 선조를 그 역학관계, 그 정치공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건 잘해. 그런 건 말로 또 장계로 거짓 보고를 하고 그리고 결국 이순신 성웅이 뭐 잘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가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자신 친척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날의 말로 각색하면은 아 오늘 기분 째진다. 어? 왜냐? 어 내가 이제 이순신을 제꼈다. 그리고 해군의 총사령관이 됐다. 이 얘기를 하니까는 그 일가였던 분이 그분도 이제 문인이신데 야 너도 참 노답이다. 외적을 무찔러서 기분이 째지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을 내쳐서 그 직책 때문에 기분이 째진다라고 하는 게 참 노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순신 측의 그 기록이 아니죠. 이순신은 뭐 쇠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에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순신에게 감정적으로 많이 쏠려 있고 그 내색을 안 해도 기록에 보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순신 측의 기록은 어 사실관계를 막 뒤죽박죽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원균의 그 장계 같은 경우에는 대패를 하고도 대승을 한 걸로 쓱 바꿔놔요. 그리고 원균은 자신의 수하들을 방패로 삼아서 자기 털끝 하나 안 다치기 위해서 방패, 원균 같은 상관 만나면은 참 꼬이는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가 되고 그 자신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쥐구멍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이 거대한 방패가 되죠. 수하들뿐 아니라 그 난중의 백성들까지도 챙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와 가슴의 차이죠.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만 살면 돼. 그리고 자신에게 붙는 타이틀, 이 간판, 직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 그 실제로 해야 되는 실제 기능, 사회에서의 기능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가슴으로 실천으로 그래서 사실 그 기록에 원균이랑 관련된 서인 측이나 선조나 이런 기록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정부 쪽 그 정부에 다 이제 기록들 있죠. 지금보다 훨씬 나은 기록들. 그 기록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말고 평가에 있어서도 뭐 사초에 나온 평가, 뭐 비변사에 나온 평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진짜 완전히 사기캐란 말이죠. 전승을 했고 완전 불리한 상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판옥성 같은 경우에 몇 개를 그냥 엄청나게 아작내고도 장계에서는 대승을 한 걸로 올려요. 원균이. 머리가 되게 좋죠. 머리가 되게 좋아. 뒤바꿀 수 있고 그 뒤바꿈 사실관계를 뒤바꿈으로 해서 가치 판단을 선조가 자르게 하잖아요. 여러 차례 어,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순환을 겪으시죠. 겪으시는데 어, 이순신 장군은 머리는 원균만 못해요. 머리 팽팽 돌리는 건. 그 두 분 다 이미 중년 이상의 이런 중년 이런 나이인데 평생 살아온 게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난중일기에는 개인적인 울분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공적인 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공적인 데에서 원균 같은 이제 사람이 어 공적인 영역에서 포스트를 차지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어떻게든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공적인 기록에 그런 평가들까지도 다 같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일치. 그리고 권율 장군 같은 이제 대빵 그 장군이죠. 이런 분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권율 장군이 이제 원균 그 곤장 쳤던 분이죠. 원균은 하여튼 이순신 장군은 지금으로 치면 이등병이 와가지고 전략 전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괜찮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의 분이에요. 근데 원균은 절대 그럴 수 없죠. 방패들하고 뭔 얘기를 해. 이제 뭐 그 같은 공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찾아보시고, 하여튼 공통되게 좀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죠. 하나는 술 취해서 이 주사, 이것도 원균에 대해서요. 이것도 나오고, 그리고 원균 머리 굴리는 거에 대한 것도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사는 동안에는 원균이 좀 더 영화를 맛보고, 지금 세상도 그렇지 않나? 지금 세상도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영화를 맛보지 않나? 그 반대인 사람들은 뭐 사는 동안에 별로 이렇게 물론 이순신 장군은 사는 동안에도 아주 정부 고위 관료들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신망을 다 얻고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원균이나 선조나 이런 뭐 서인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힘든 그것도 많았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평가의 기준, 사실관계와 그에 의한 가치 판단이었습니다.